중세국어의 서술격 조사입니다. 현대국어에는 서술격 조사가 이다가 존재하죠.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에 대응되는 중세국어의 형태를 볼 텐데, 현대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다의 대표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대표 형태는 총 3가지가 존재를 했고, 대표 형태가 3가지로 존재한다는 건 각각의 형태가 나타나는 분포 환경 또한 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국어의 서술격 조사의 대표 형태 3가지와 그리고 각각의 분포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대표 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라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형태 라가 존재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영형태를 표시하는 기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몸 라가 존재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반몸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가지의 형태가 존재했는데, 이렇게 형태를 보고 있으면 주격조사가 떠올라야 되겠죠. 앞서 제가 주격조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와 영형태 그리고 반모음이었습니다. 그럼 서술격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주격 조사 뒤에 라가 붙으면 서술격 조사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에 라가 붙으면 서술격 조사 이라와 형태가 같아지는 거죠. 영형태에 라가 붙으면 영형태라. 반모음 뒤에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주격 조사와 서술격 조사는 형태상으로도 이렇게 유사하지만 분포 환경 또한 같습니다. 주격 조사 이 같은 경우에는 서술격 조사 이라와 분포 환경이 같고, 주격 조사 영형태는 서술격 조사 영형태라와 분포 환경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 반모음은 반모음라라는 서술격 조사와 분포 환경이 같은 거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의 분포 환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형태나 반모음 그리고 분포 환경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주격 조사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라 같은 경우에는 자음 뒤에서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문을 보니까 이루미다라는 중세 표현이 현대국어의 이름이다라는 표현에 대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국어를 생각해 보면 이름이라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보니까 이름의 중세국어 표현이 일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중세에 일훔이란 이름에 대응하는 체언이 있었고, 자, 이 체언의 형태를 보면 체언의 끝이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음 뒤에서 사용되는 서술격 조사가 이라가 사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세국어에서 일반적인 표기법은 이어적기, 연철이기 때문에 미음이 뒤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 후, 미라 라는 이러한 형태로 표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형태 라입니다. 영형태 라의 분포 환경은 모음이나 반모음이의 뒤에서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중세 표현이 머리라라고 나와 있는데,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를 보니까 머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어를 봤을 때 머리라는 체언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도 머리라는 체언이 존재했고, 머리라는 체언의 끝소리는 모음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모음이로 끝나는 체언입니다. 그럼 여기 뒤에서는 영형태 라가 사용되는데, 뒤에 서술격 조사로 영형태 라가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영형태라는 건 실제로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기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헌에는 머리 뒤에 영형태는 생략되고 라가 붙어서 머리라라고 실현 표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반모음라입니다. 반모음라의 분포 환경을 보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지 않는 모음 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지 않는 모든 모음 뒤에서
반몸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문을 보면 여기 중세문헌에 한자어로 나와 있는데 음이 제자입니다. 현대어 풀이를 보면 제자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체언에 제자라는 체언이 있고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세에도 제자라는 체언이 존재하죠. 근데 이 제자라는 체언의 끝소리를 보면 끝소리가 아로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는 여기 분포 환경을 봤을 때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서술격 조사 이 라가 붙어서 이러한 형태로 표기가 된 겁니다. 여섯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술격 조사의 대표적인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이 라가 존재했고 다음으로 영형태 라가 존재했고 반모음 라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존재했었습니다. 분포 환경으로 이라는 자음 뒤에서 나타났고 영형태 라는 단모음이나 반모음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모음 라는 이나 반모음으로 끝나지 않는 일반적인 모음들 뒤에서 나타났다는 걸 앞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다음 밑줄친 부분에 사용된 서술격 조사의 형태를 파악해보자.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나라 히라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어 풀이가 나라이다라는 거죠. 나라라는 체온 뒤에 서술격 조사가 사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라의 중세 표현이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겁니다. 체언의 끝에 히읗이 존재하는 히읗 중성 체언에 해당됐다는 거죠. 그러면 중세어 표기를 생각해 보면 나라 그리고 뒤에 히읗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체언의 형태의 끝은 자음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서술격 조사 이라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헌에는 이렇게 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용된 서술격 조사의 형태는 이라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서 제 립을 마대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어 풀이를 보니까 경우이며라고 나와 있죠. 현대어 풀이를 바탕으로 일단 이해를 해보면 경우라는 체언이 존재하고 뒤에 서술격 조사에 어간으로 볼 수 있는 앞에 있는 이가 붙은 거죠. 그리고 이에 다가붙지 않고 활용해서 다른 어미인 며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경우이며라고 실현이 된 거죠. 근데 보니까 경우에 해당하는 중세어 표현인 마대입니다. 마대는 경우의 옛말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마대라는 형태의 체언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럼 체언의 끝소리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여기에는 으가 끝에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으가 사용이 된 건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 중세국어의 으라는 이 이중몸의 음가는 아래 아 뒤에서 반모음 제이가 결합된 형태인 거죠. 결국 체언의 끝소리는 반모음 제이, 반모음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모음 이 뒤에서 사용된 서술격 조사는 영형태 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되라는 체언 뒤에서 영형태 라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영형태가 이렇게 붙었는데 근데 여기 경우 이며처럼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활용해서 며라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형태 라에서 라가 붙지 않고 활용해서 뒤에 며가 붙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영형태는 표면의 형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영형태를 생략하고 보면 마대며라는 형태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사용된 서술격 조사는 영형태 라이고 영형태 라가 활용해서 영형태 며로 표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서 엿인이라는 표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현대어 해석을 보니까 여우인이라는 뜻인데 현대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우라는 체온 뒤에 서술격 조사에 앞부분이 이가 붙어 있고 얘가 활용해서 뒤에 니라는 어미가 붙은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우라는 체온이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우의 옛말이 엿이라고 나와 있죠? 엿은 여우의 옛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체온의 끝소리가 이렇게 반치음이라는 자음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서술격 조사가 이라가 사용됐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서술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활용해서 니라는 어미가 붙은 걸로 해석을 하면 이러한 표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술격 조사는 이라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태신이다 라는 표현인데 풀이를 보니까 부처이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처랑 체온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은 건데 부처의 옛말이 부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부처라는 체온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은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체온의 끝소리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체온의 끝에 여라는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라는 이중모음의 끝을 생각해 보면 여라는 이중모음은 반모음 J 뒤에 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부처라는 체온의 끝소리는 단모음 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모음, 단모음 어와 같이 일반적인 모음 뒤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반모음 뒤에 라가 붙는 형태가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세국어에는 여와 반모음이 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태라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럼 이 형태에는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의 앞부분인 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라가 붙지 않고 활용해서 사말어미 시가 붙고, 그리고 뒤에 니라가 붙어서 이러한 형태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사용된 서술격 조사의 형태는 반모음 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한 중세국어 이중모음과 격조사라는 영상에서 했습니다. 2018학년도 6월 15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 2에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은 중세의 서술격 조사의 분포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보면 체원의 끝소리가 자음일 경우에는 이가 사용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라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체원의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반모음 이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는 영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형태에 라가 사용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체온의 끝소리가 모음이도 반모음이도 아닌 모음일 때, 나머지 모음일 때는 반모음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제가 반모음 라가 나타난다고 앞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보기 2에 가부터 보면 여기에는 이다에 해당하는 중세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의 단어가 니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고, 니는 체원의 형태를 봤을 때 모음 이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술격 조사는 영형태 라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 뒤에 영형태 라가 붙었다고 볼 수 있고, 영형태는 실제로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니라라는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다라고 나와 있죠. 바. 그러면 체원의 형태가 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의 끝소리는 반모음이나 모음이가 아닌 일반적인 모음이잖아요. 일반적인 모음. 아닌 일반적인 모음일 때는 얘가 사용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모음 라가 사용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아랑 반모음이 결합한 이중모음이 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원의 끝소리 아와 서술격 조사의 반모음이 합쳐져서 에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표기에는 이렇게 에라는 이중모음으로 실현이 됐고 뒤에 라가 붙은 형태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로 가보면 다락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락 같은 경우에는 체원의 형태를 봤을 때 자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끝날 때는 얘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라가 사용이 되었는데 중세국어에는 일반적인 표기법이 이어 적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라에서 기억이 뒤로 넘어가서 다라기라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